안녕하세요. 주식으로 경제적 독립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상승시켰던 주도주들, 조선, 방산, 원전, AI, 로봇 등이 일제히 지금 조정받고 있죠.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여요. 지금 코인이나 미국장도 그렇고, 이제 전부 좀 빠지는 느낌인데, 이럴 때 영상을 시작하게 돼서 사실 나름 부담감도 많지만은 어쨌든 항상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이 조정장을 같이 슬기롭게 버텨보자는 의미에서 제 보유 종목 및 계좌 전부 공개를 하고요. 여러분들 저한테 훈수도 좋고 아니면 참고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큰 이벤트 있을 때마다 좀 제 계좌 브리핑하는 형식으로 지난 장은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 의견 같은 것도 받고 좀 공유를 할까 합니다. 자, 우선 지금 8시가 막 지나서 장이 시작되긴 했는데 오늘 좀 반등 보여주네요. 일단은 이 계좌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단타 계좌입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좌를 따로 가지고 있고요. 지금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단타 계좌 공유하면서 좀 시장 가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계좌가 5월부터 만들어서 이제 계속 거래했던 계좌긴 한데 먼저 그동안의 수익률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보유 계좌 같이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먼저 뭘로 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단타 혹은 추세 계좌입니다. 이거는 매수 매도를 그냥 기계적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는 계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갈 것 같은데 왜 팔았냐 이런 말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생활비라도 좀 벌자 하는 주의로 하는 계좌입니다. 5월 15일부터 아마 했던 것 같고 매수 매도를 좀 해서 5월에는 한 40만원 정도, 6월에는 한 95만원, 7월에는 110만원. 이게 하다 보니까 한 월에 100만원 정도 넘기면 참 좋겠다.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보유 금액이 좀 늘어나긴 하는데 이 계좌에 어쨌든 한 최소 월 100만원 정도는 목표로 두고 이제 단타 치는 계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에는 좀 횡보를 했죠. 횡보를 해서 한 20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요. 9월에도 한 100만원. 사실은 주식 전문가들 방송 보면 이렇게 주식하지 말라 이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장투 계좌는 또 따로 가지고 있어서 그냥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88만원 정도, 10월에는 아마 휴일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됐던 것 같고 11월은 지금이 11월 17일인데 지금 110만원, 117만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11월 이제 좀 더 이제 매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본격적인 조정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많이 번다기보다는 물려도 주도주에 물리고 그게 아니라면 배당주로 자산을 좀 이동시켜 놓고 특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동안 시장이 상승할 때 참여하지 못한 섹터라고 생각해서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 조정 중에도 그나마 수급 이동이 가능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도 HLB나
차바이오텍 같은 거 위주로 좀 숏을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지난 6개월간 수익은 한 이 정도 해서 58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개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지금 여기 많은데 그냥 뭐 위에서부터 훑어서 내려오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SL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매수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지난주에 매수했나 싶은데 한 430만원 정도 매수를 했네요.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 어쨌든 차트상 이평선에 좀 붙어 있고, 요거는 좀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지금 조정장 시작된 다음에 사실은 뭐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되지만 이거는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 연말에 어차피 배당도 4% 이상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손해볼 거 없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125주 들어갔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배당 받기 전에 한 5% 이상 떠주면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할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배당 받고 더 버텨볼 생각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조정장이니까요. 다음 HLB입니다. HLB는 지금 21선에 딱 맞닿아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는 이제 다른 주도주들에 비해 그동안 힘을 많이 못 받았어요. 못 받다가 요즘 들어서 좀 받고 있는데 조정장 중에 수급 이동을 좀 기대해보는 상황이고요. 21선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거 뭐 한 20% 떨어지면 설령 떨어진다고 해도 뭐 이거는 그만큼 떨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HLB는 지금 개별 뉴스들이 좀 있잖아요. 가남 신약 신청 같은 것도 있고, 뭐 HLB는 워낙에 호재 뉴스를 많이 내는 종목이라서 이거는 뭐 계속 들고 가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 할 생각이고요. 매수 매도를 좀 자주 하는 계좌라는 거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사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일단은 지금 테마의 중심에 있기도 하고요. 조정장 중에서도 저는 잘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영업이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2조가 넘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토스로 보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제 핸드폰이랑 같이 좀 보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 영업이익률이 2조 2천억 가까이 돼요. 예상하는 것이. 이거는 뭐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매년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AI 테마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슷한 주식인 카카오에 비해서도 카카오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변동률은 그게 더 세긴 해요. 변동폭은. 근데 그래도 저는 물려도 상관없을 주식으로는 뭐 네이버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평선 내려오거나 뭐 지지하고 반등하는 곳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를 뭐 세게 할 수 있다 뭐까지 좀 정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도 남들 다 올라갈 때 계속 보합이었죠. 그냥 박스권 유지하고 있다가
요즘에 조정 시작하고 나서부터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도 그동안 오래 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수익 보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5.6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목표가를 둔다기보다는 올라가면서 매도 좀 하고 매수를 뭐 기계적으로 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앞으로 방송을 할 때 매도를 며칠 날 얼마에 했다 요거는 다 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뉴스도 이거 뭐였죠? 그 FDA 승인 받아서 지금 저기 존슨앤존슨하고 지금 이제 매출 확대에 따른 어떤 뭐 로열티나 이제 매출에 대한 로열티 같은 것들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늘어나니까 당연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를 당연히 굉장히 좋게 보고 좀 공격적인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이번 조정장 시작하면서 상승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사실 저는 전문가 아니어서 회사를 막 그렇게 잘 분석하지는 못하지만은 뭐 재무제표 보면 영업이익률 늘어나는 거 뻔하고 오래 횡보했고 이제 조정장 때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는 저는 상법 개정 관련주라고 생각해서 들어왔습니다. 롯데지주가 자사주를 지금 27.5%인가 들고 있죠. PBR도 0.3인가 굉장히 낮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겠지만은 롯데지주 같은 이 상법 개정 관련주 하나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가운데서도 그동안 많이 못 올랐고 이평선 모여 있고 정배열 차트 그리고 자사주 높고 배당도 좋습니다. 롯데지주 한 4% 주죠. 요것도 뭐 굉장히 좋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이제 올라가면 매도는 할 겁니다. 뭐 언제 매도할 거냐 이런 거 제가 브리핑 할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매도하면 매도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 사실 그동안 주도주도 아니었고 계속 빠지고 있었죠. 더군다나 사실 이게 언제 좋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일부 한 이유는 저는 큰 그림에서의 바닥권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너무 소수 종목만 하면 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수 종목을 하는데 잘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장기 투자에 아주 세게 물려있는 게 오랫동안 세게 물려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종목 두 종목 소수 종목 투자하는 거에서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은 어떤 느낌으로 샀냐면 그러니까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그런 말이었던가요? 요거는 하여간 뭐 상승하는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바닥 종목도 좀 사봐야겠다. 어쨌든 대기업 종목이고 뭐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샀는데 사실 조금 의미가 있었나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거 이평선 상단 여기까지는 뭐 지금 어쨌든 스멀스멀 상승하고 있으니까 좀 오지 않을까 싶고 뭐 얼마나 더 버틸지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는
사실 옛날부터 알던 종목입니다. 이거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중국 쪽 디스플레이 좀 수출도 하고, 이거 의료용 로봇 관련주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 이제 박스권으로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지 않나 싶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이평선 모여있는 상태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 이거는 좀 튀어줄 수 있다. 이것도 세력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래컴퍼니 좀 담아봤습니다. 이것도 매도할 때는 얼마에 매도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룡전기는 그 변압기 관련주죠. 그 요즘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오르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노후 변압기 교체 수요 관련해서 이제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간에 깨질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재룡전기 그동안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봤는데, 어쨌든 지금도 40주 들고 있는 상태고, 뭐 떨어지면 매수할 수도, 뭐 올라갔을 때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어쨌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테마도 뭐 한동안은 뭐 계속 될 거라고 판단해서 재룡전기도 좀 끌고 가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차바이오텍입니다. 사실 저는 차바이오텍에 좀 많이 물려 있어요. 물론 다른 계좌에 물려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어차피 단타로 하는 거니까 이것도 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들어온 계좌는 전부 다 그냥 기계적인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매수 매도를. 어쨌든 저는 차바이오텍을 좀 오래 기다린 주주로서, 그리고 크게 상승을 기대하는 주주로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뭐 매수 매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너무 소수 종목에만 물려 있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피폐해져요. 이게 정신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계좌를 시작한 것도 작은 승리가 필요하다. 뭐 장투로 가는 거야 장투로 가지만, 작은 승리들을 매일매일 해야 내가 멘탈적으로 조금 버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차바이오텍도 마찬가지로 뭐 물려있는 거야 물려있는 거지만, 뭐 이평선까지 내려왔을 때 좀 더 매수하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이런 식의 운영을 이 계좌에서는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식에 대한 방향성이나 뭐 포트폴리오 구성은 막 수백 수천 가지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이 계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게 맞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훈수도 좀 더 주세요. 여러분 의견도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어쨌든 차바이오텍 뭐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약바이오 물 들어왔으니까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 또 바닥권이라고 해서 조금 담아봤어요. 이렇게 40만원 얼마 안 담았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제 모든 종목은 지지하고 반등하는 곳에서 저는 사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정찰병이라고 하나요? 미리 조금 사봤어요. 뭐 크게 뭐 빠져도 좋다, 빠져도 뭐 더 사면 된다는 마인드로, 뭐 아난티하고 루닛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있고요. 아난티도 한 30만원 정도 샀었는데, 이번에 저번에 트럼프 온다고 했을 때 혹시나 싶어서 샀는데 이제 많이 떨어졌죠. 지지하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조금 버틸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테마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대북 관련주라는 테마로,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 정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좀 지지해 보이긴 하는데, 뭐, 봐서 조금 조만간 뭐 더 담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해외 주식 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화이자가 지금 한 2,000달러 정도 가지고 있네요. 지금 한 300만원 조금 안 되나요? 화이자가 지금 배당이 버라이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배당이 연간 7%가 넘어요. 그리고 특히 화이자 보면은 저는 바닥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떨어졌고 이제 바닥에서 반등하고, 특히 배당이 7%까지 왔다는 거는 뭐 더 떨어지면 배당이 뭐 10%, 15% 갈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는 된다고 보지 않고요. 이제 방어할 가격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좀 상승하고 있고요. 그동안 좀 상승했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조정장이니까 화이자는 지속 매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그 국장이 조금 매도가 되면 그 금액을 화이자를 산다든지 버라이즌을 산다든지, 결국에 추세가 다시 꺾여서 올라오기 전까지 국내 장이 이제 해외 주식으로 조금씩 자산을 좀 이동할까 해보는데, 그 중에 화이자와 버라이즌은 돈을 묶어두는 형태의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버라이즌도 지금 뭐 마이너스 4%긴 한데 일단 배당이 높기 때문에 뭐 그냥 현금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뭐 이런 곳에 사두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위고비 비만약이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그렇고. 다만 이제 트럼프의 보호 무역이라고 하나요? 관련해서 이제 일라이릴리는 많이 올라가고, 이제 반대로 노보노디스크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거는 뭐 지금 밑에 캔뷰도 그렇고 이제 트럼프 이제 말 때문에 좀 많이 내려가는 종목인데, 이거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뭐 매수하는 거 좋게 본다. 사실은 그렇게 뭐 많이 매수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근데 왜냐면 이제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도 반등하는 곳에서는 주식을 조금 더 담을 의향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계좌를 통해서 이제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정도씩만 조금 벌어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매수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금의 상승장, 뭐 4천, 이제 코스피 4천까지 왔던 이 상승장에서는 지수 투자 해놓은 것만큼 못 벌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조정장에 지수 투자 해놓은 것보다 좀 더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꾸준히 작은 승리를 이뤄나가는 계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방법은 좀 더 트라이를 해볼 것 같아요. 사실은 본격적인 조정이나 하락장을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이 계좌에서는 이제 공교롭게도 시작하면서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훈수 의견 다 좋습니다. 댓글로 좀 많이 댓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무슨 큰일 없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요. 만약에 중간에 큰일이 있으면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